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2강 지구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지구의 하늘, 땅, 바다,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개념 보도록 하면은요. 자, 오늘 핵심 개념 보시게 되면은요. 직권, 기권, 수권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과 외권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모두 지구계라고 얘기해요. 지구계 시스템. 직권, 땅이고요. 기권, 하늘이고요. 수권, 뭐 바다 플러스 알파지만 바다가 97%니까 바다의 층상 구조. 지난 시간에 층상 구조 뭐라고 설명드렸죠? 계단처럼 층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과 외권입니다. 생물권,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생물의 탄생과 진화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그 생물권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개의 주제인데 직권, 기권, 수권은 층상구조 관점으로, 생물권은 등장과 진화의 맥락으로, 외권은 외권의 역할 관점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정리할 건 직권의 층상구조인데요. 이 직권의 층상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시지구의 형성 과제 공부했었죠. 그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확인 후에 선생님이 직권의 층상구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행성의 충돌로 크기와 질량이 점점점 커지고 온도가 높아져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용융 상태가 되어 물질의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후 미행성 충돌의 수가 감소하고 지구는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원시 지각을 형성하게 되고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수증기는 비가 되어 내림으로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 어떻게 보셨죠? 마그마 바다,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 핵의 형성. 어떤 수소가 됐죠? 마그마 바다에서 멘틀과 핵이 분리되었고요. 지구가 냉각됨에 따라서 원시 지각까지 형성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구의 땅은 맨 처음에 균질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층상 구조를 갖게 되었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그걸 토대로 오늘 이 시간에 직권의 층상 구조 그리고 직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직권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자, 땅의 구성 물질인데요. 눈여겨보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지구 전체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라는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기억은 못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다 기억하게끔 언급을 하지 않아. 이제 수능 자체에서 하나를 외우라고 시키진 않죠. 그래서 가장 큰 것들만 기억하면 되시는데요. 지구 전체에서는요, 35%를 차지하는 철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각에서는요, 1이 산소고요. 2가 규소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구성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산소와 규소로 형성되었다. 바로 규산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구 전체에 많이 있던 무엇은 없죠? 철이 없죠. 이 철은 대부분 어디 있을까? 네. 우리가 원시지구 형성 과정에서 마그마 바다, 용융 상태됨에 따라서 무거운 철은 중심으로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위로 올라갔다고 했죠. 그때 지구 전체에 차지되는 철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서 뭐가 되었다? 바로 핵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 가장 많은 것과 지각에서 제일 많은 것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보시는 지각의 층상 구조랍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층이 나눠져 있다. 어떻게? 지각, 그리고 멘틀, 그리고 핵으로 나눠져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주 메인이 되는 개념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각, 멘틀, 핵으로 나누는 것을 층상 구조가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각은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사항만 좀 비교를 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두께를 비교해줬을 때는 어떤 것이 더 두꺼울까? 뭐가 두꺼울 것 같아? 히말라야 산맥 엄청나게 높죠? 따라서 두께는요, 대륙보다는 해양 쪽이 더 두꺼워요. 그런데 밀도 볼게요. 자, 밀도는요, 이 구성 암질로 보셔야 되는데,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화강 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지각은요, 현무 암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와닿지 않죠? 원소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양지각은요, 철이라든지, FE가 철이에요. 혹은 MG, 마그마,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요, 밀도는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해양지각이 더 크다는 사실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멘틀은요, 지구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대략 한 80%의 부피를 차지하고요. 부피가 크니까 질량도 적지 않습니다. 67%, 거의 뭐 약 70%까지 질량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은 나와 있죠. 무슨 핵과 무슨 핵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외핵과 내핵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체크를 할 사항이 있어. 자, 외핵과 내핵 같은 경우에는 구성 물질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성 물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외핵과 내핵의 구성 물질은 동일해요. 무엇? 철과 니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됐죠? 그런데 이런 거야. 그렇다면 둘의 구성 상태는 어떠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외핵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 상태고요. 내핵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뭘 정리했죠? 직권. 땅의 층상 구조는 지각, 멘틀, 핵. 어렵지 않아요?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두께와 밀도를, 그리고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어서 그 차이점을 정리하시면 직권의 층상 구조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로 무엇까지 정리해주면 좋다. 직권의 층상 구조, 즉 멘틀과 핵이 어떻게 나눠졌다고요? 네,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물질에 무엇이 일어나서 용융이 일어나서 멘틀과 핵이 나눠져 있고요. 멘틀이 가장 바깥 부분이 식으면 뭐가 된다? 지각이 되더라 해서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까지 플러스 시키면 하나의 예쁜 개념으로 정리가 된답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아주 플러스 하나 더 해준다면 우리가 뒤에 가서 판구조론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 판구조론 입장에서 직권의 층상 구조는 또 달리 나눠지게 된답니다. 이건 선생님이 판구조론 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수능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어디에? 바로 기권의 층상 구조입니다. 대기권. 이들의 층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보자. 이 내용이겠죠. 자, 첫 번째,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제는 시험 문제 내기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다양한 요소들을 물어보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X축은 기온값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Y축은 높이에요. 자, 각각 값이 커지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온이 높아지고요. 높이도 높아지는 방향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방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는 4가지 사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온 분포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기온 분포가 나타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기온 분포로 나타나는 안정과 불안정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층의 층상 구조로 나누었을 때 각 층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기온 분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단순화시켜서 옆에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X축 기온이고요. Y축은 높이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좀 단순화시켜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각각의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높이 그리고 이쪽의 높이입니다. 선생님 여기를 1번 위치, 2번 위치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현재 1번의 온도, 2번의 온도가 되는데요. 2번에서 1번으로 높아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2번에서 1번으로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와 같은 온도 분포를 보이는 게 바로 2층입니다. 2층 역시 온도가 낮아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구나.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4개의 층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층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대륙권, 그리고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그리고 각각 열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온 분포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은 지워드릴게요. 자, 각각의 기온 분포의 원인은요. 자, 왜 이런 온도 분포를 가지냐면요. 사실 아주 과거에는요. 그래프 유형이 이랬어. 사실 지금 높이가 여기 나와 있는 게 120k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지표 부근 0km나 120km나 태양 복사 에너지랑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선생님 총 2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1번 층과 2번 층으로 나누게 된다면 2번 층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 라고 얘기하면 태양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즉 2번 층의 이유는 태양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복사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1번 그래프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왜 그러냐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요. 이거 지금 지표 부근이죠. 지표 0km. 그래서 받은 만큼 에너지를 내놓게 돼요. 뿅 하고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내놓으니까 당연히 지표 부근에는 온도가 높고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랍니다. 됐죠? 그럼 뭐라고 할까? 이런 걸 지표의 복사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 E라고 썼습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지구에서부터 나간 에너지라고 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뭘까? 선생님 그러면 아주 태초에는 층이 2개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층이라고 했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2개의 층에서 4개의 층이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성층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존층. 우리 공부 한번 했었는데 오존층이 뭐예요? O3라고 쓸 수가 있고요. 무엇을 흡수한다고 했죠? 바로 자외선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외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뭘까? 2층과 2층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야. 중간에 오존층 때문에 하나의 층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층은 열권은요? 네, 이미 얘기한 것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럼 이유가 됐나요? 대륙권, 지표의 복사열 혹은 지구 복사 에너지, 성층권, 오존층, 그 다음 중간권, 대륙권의 연장, 다시 말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열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각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2개 정리했고요. 아주 어렵고 중요한 안정과 불안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려워. 그리고 이건 앞으로 수권이라든지 이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개념은요. 유체에 모두 해당돼. 우리가 유체라고 하면 공기와 물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도 선생님 옆에다가 임의로 하나를 그릴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대륙권의 온도 분포를 과장해서 큰 스케일로 그릴게요. 대륙권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생겼네요. 대륙권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고요.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두 공기 덩어리의 온도를 비교하세요. 1번 공기, 2번 공기라고 할게요. 2번 공기,
1번 공기입니다. 온도는요? 1번이 상대적으로 2번 공기보다 찬 공기라고 할 수가 있나요? 2번은요? 그렇죠. 바로 따뜻한 공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고 무거운 것을 비교하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무거워요. 무거운데 위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 내려오려고 하겠죠. 따뜻하니까 가벼워. 어떻게 하려고 할까?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자, 올라간 것은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생각하면 좋냐면 교실 환경을 생각해봐. 교실에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 학생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중에 쳤는데도 막 서 있고 막 다녀. 어때? 애들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마찬가지. 대류 현상이 있다. 공기의 움직임이 있다. 공기의 상하의 움직임이 있다. 모두 대류 현상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는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어디를 클로즈업한 온도 상황과 불안정을 얘기했지? 대류권. 그런데 이런 온도 그래프를 같이 보이는 게 있어. 대류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중간권도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그럼 중간권도 온도 분포로 봐서, 즉 높이 올라갈수록 차고 무거운 게 있으니까 어떨까? 네, 불안정합니다. 거기 반해서 성층권이라든지 열권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 높은 곳에 가볍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야. 이런 것은 안정하다. 성층권, 열권은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정리 다 됐네. 자, 안정과 불안정을 따졌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안정한 층은 대류권과 중간권이고요. 안정한 층은 바로 성층권과 열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올 만하죠?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뭐 할까요? 특징. 자, 마지막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류권 특징은요. 대류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도 느껴져. 뭘 한다? 대류를 한대. 즉 대류 현상, 대기가 불안정해요. 플러스 여기는 중력에 의해서 H2 수증기가 분포를 합니다. 그럼 뭘까? 수증기가요. 공기의 대류 현상을 타고 위로 올라가. 그럼 여기 조금 더 복잡하게 단열 변화 과정이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생략하면 그냥 막연하게도 공기가 상승하면 뭘 만들 것 같아요? 구름 만들죠. 이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립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런 걸 바로 기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대류권에서는요. 대류현상과 H2O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바로 성층권이죠. 자, 성층권의 큰 특징은요. 온도 분포의 이유와 특징이 똑같습니다. 거저 먹는 거예요. 자,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요. O3, 다시 말해서 오존층이 존재하고요. 오존층이 존재하고 이 오존층은 무엇을 차단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해요. 됐습니까?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중간권인데요. 자, 중간권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권도 대류권과 온도 분포가 동일합니다. 즉,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므로 어떤 특징을 가질 수가 있다.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중간권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H2O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류권처럼 대류와 불안정한 특징을 가지지만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비행기가 이렇게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걸 기상현상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요. 바로 뭘까요? 안정한 오존층으로 쭉 가는 거죠. 만약에 대류권으로 다닌다면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굉장히 요동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간권의 특징은 뭔가? 중간권은요. 모든 온도 분포 중에서 온도가 가장 어떻게 돼 있다? 낮은 특징을 보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열권입니다.
열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미 중간권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중간권에서 대기가 희박하니까. 열권은 얼마나 공기가 희박하겠어요. 그래서 열권의 특징은 공기가 희박하고요. 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바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일교차가 크고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로라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것이 각 층의 특징을 하나씩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 각 층의 기온 분포와 그 이유, 안정과 불안정, 그 다음에 각 층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기권의 층상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기권에는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분포한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해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시 대기와 현재 대기의 구성을 정리했었는데요. 현재 대기에 가장 많은 건요? 네. 현재 대기에 가장 많은 것은요? 질소고요. 그 다음은요? 산소입니다. 이 질소와 산소가 거의 100%를 다 차지해요. 질소 같은 경우가 70%, 산소 같은 경우 20%. 물론 그 이상입니다. 거의 90%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아르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며 아주 소량으로 H2가 있습니다. H2는 굉장히 소량이지만 대기 기상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기의 구성 성분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디 하면 될까? 땅도 공부했고, 하늘도 공부했고, 어디? 네, 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수권의 층상 구조. 어떤 패턴으로 공부하는지 알겠죠? 직권, 기권, 그 다음에 수권은 층상 구조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기권의 층상 구조를 제일 좋아하고요. 학교에서는 기권과 더불어서 수권의 층상 구조를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시험 문제 내가 정말로 알차거든요. 자, 우선 이것도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수권은 바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권을 구성하는 건 대부분이 바다예요. 이 바닷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수라고 얘기합니다. 해수가요. 거의 97%입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되겠죠. 수권 이꼴 해수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육지에 있는 물은 뭐라고 할까? 니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선생님이 모든 수업 때 여러분이 크게 박장대소하는 육수 맞아요. 냉면 육수 이런 거 말고. 이 육수에서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자, 수권에서 해수가 제일 큰 양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해수의 전체 수권에서 육수가 차지한 양은 적지만 이 육수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지하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빙설이라고 얘기해요. 빙설은 빙하와 눈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 같은 경우는 만년설 있죠. 고위도 지방에 이런 걸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권의 구성 분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권에 제일 많은 건 바닷물. 아주 적은 육지의 물은 그 육지의 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그렇죠. 빙하와 만년설, 빙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수권의 층상구조 보도록 할게요. 자, 수권도 층이 나눠진대. 결과부터 볼까요? 자, 보니까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나눠져 있네. 이번에는 무엇으로 나누고 있어요? 수온과 수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수온은요, 선생님 지금 언급하는 방향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있고요.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네요. 자, 수심이 0이라는 건 여기가 해수면이라는 뜻이겠죠. 해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즉,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로 따라서 층을 나눠둔 겁니다. 요렇게. 됐죠?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먼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걸 보세요. 똑같이 수심과 수온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뭐라고 했어? 해수면. 그럼 여기 선이 이렇게 계신다면 당연히 태양에 가까운 해수면의 온도가 제일 높겠죠.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실까요?
임의의 두 지점을 체크를 할게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각각의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은요, 수온이 낮아졌습니다. 됐죠? 이런 분포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건 수온 약층이고요. 이렇게 수온 분포를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온 분포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혼합층이라고 보이는 수온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수온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 여기. 뭘까? 이미 두 지점을 체크했을 때 수심이 깊어졌네? 그래도 수온이 여기고요. 그래도 수온이 여기입니다. 아하, 이런 수온이 일정하다고 표현하는구나. 아, 여기도 수온이 일정하다고 표현하는구나. 차이점이 있다면 혼합층은 심해층에 비해서 수온이 좀 높게 일정하고요. 심해층은 수온이 낮으면서 일정한 거예요. 됐죠? 그럼 첫 번째 읽었습니다. 아, 혼합층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일정하고요. 수온 약층은 점점 감소하고요. 심해층도 수온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유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수온 약층.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대요.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니까. 됐죠? 자, 근데 혼합층은 왜 이렇게 일정할까요? 원래는 이런 분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해수면 부근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잘 혼합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수심이 깊어져도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무엇에 따른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활발해서 나타나므로 원인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해층은요,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수심이 엄청나게 깊어요.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심해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뭐예요? 계절 차이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도 나타나죠.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없다는 말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계절별, 위도별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위도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분포가 뭐 27도에서 나타난다면 뭐 30도도 똑같이 수온이 낮은 수온 약층이 심해층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해층은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다, 계절 위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혼합층과 수온 약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아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들은 계절에 따라 그리고 위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뭘까? 계절에 따라서 체크를 해볼 때 바람이 강한 계절이 언제예요? 당연히 겨울이죠. 그래서 혼합층은 겨울에 엄청 두껍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수온 약층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데요. 그럼 수온 약층이 잘 나타나는 계절은 네, 잘하셨어요. 여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위도도 볼게요. 위도는 아주 세분화하지 않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판단했을 때 바람이 강한 위도는 중위도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해서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위도는 저위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권의 층상 구조는 어떻게 나눠져 있다? 층이 나눠져 있고 온도 분포 파악하셔야 되고요. 각 중심 인자들 파악한 다음에 혼합층과 수온 약층 계절 위도에 따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선생님, 안정과 불안정은 유체, 즉 기권에도 수권에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봐요. 자, 물의 온도와 이 물의 온도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수온 약층만 온도 분포를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 온도 분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온과 이 수온을 비교해 보세요.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의 수온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상대적으로 찬물이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게 밀도가 더 크다고 했어요? 찬물이 밀도가 더 커. 여러분 온천이나 목욕탕 가세요? 이 온천이나 목욕탕이 온탕에 들어가게 되면요. 갑자기 차가운 물을 딱 틀게 되면 그 수도꼭지 근처에 있으면 어디서부터 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당연히 위쪽인데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면요. 아래쪽부터 차가워집니다. 왜? 찬물이 밀도가 더 커요. 밑으로 쭉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미지근한 물 먹을 때 따뜻한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걸 더 먼저 부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 선생님 밀도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작은 컵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찬물이 밀도가 더 커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찬물이 더 무거워.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다고. 무거운 게 아래에 있는데 얘가 굳이 애를 써가면서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가벼워서 위쪽에 있는데 굳이 애를 써가면서 내려오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지? 대류 현상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층을 뭐라고 하냐면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수권에서 안정한 층은 수온 약층입니다. 안정한 층. 선생님 지금 언급한 게 수온 약층의 온도 분포예요. 수온 약층이라고. 앞에서 했던 기권에서 이렇게 안정한 층은 아우 잘했어. 완전 잘했어. 성층권과 뭐죠? 성층권과 열권이다. 이렇게 이쁘게 답을 쓰시면 정답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수권의 층상구조 마무리해 드렸고요. 자, 층상구조 측면 다 정리했습니다. 직권도 했고, 기권도 했고, 그리고 수권도 해드렸어요. 이제 네 번째, 지구계 중에서 어떤 건요? 생물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권은 딱 세 개만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자, 지구의 하늘, 땅, 바다 중에서, 지구의 형성 과정 중에서 가장 나중에 등장을 해요.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것이 바로 생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중요한 거 있죠. 자, 생물권의 등장과 진화, 즉 처음에 생물이 어디서 나타났죠? 원시 바다.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수권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권에 등장한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오존이 만들어지고 오존층. 이 오존층에서 무엇을 하게 되죠? 자외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어디로 등장을 했죠? 육상생물이 등장한다고 했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직권으로 이동을 했어요. 땅까지 올라가면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되겠지. 그래서 어딜까? 기권까지 이런 순서로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배운 거 더불어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오존층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건 어디 있다고요? 네, 중요해요. 이제 기권에 있고요. 기권 중에서도 무슨 층에 있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고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세 번째, 생물권은요, 그 어떤 권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수권에도 직권에도 기권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쵸? 물에 살면서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땅에 살면서 뭐 나무의 뿌리 등이 풍화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지구계의 상호작용,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생물권이 등장하고 생물권이 확장됨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짐.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말씀 드렸습니다.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의 기본 토대까지 세워드린다고.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어디만 하면 될까? 네, 바로 외권입니다. 자, 외권은 선생님이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권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너무너무너무 넓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해 주신 게 제일 편하냐면 좀 범위를 한정시킬게요. 자, 첫 번째, 외권은 어디냐? 대기권, 다시 말해서 기권, 바깥쪽입니다. 자, 대기권 바깥쪽에 해당되는데요. 굳이 높이로 따진다면
1000km 이상의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해요. 너무 말 그대로 우주라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좀 범위를 좀 머릿속에 한정을 지으십니다. 지구를 둘러싼 우주. 어마무시하게 넓겠죠. 하지만 그 정도 하면 여러분 머리에 그릴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권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기권에서 보는 건요. 하나입니다.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죠. 자, 지구의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형성이 될까? 지구에 이만한 막대 자석이 있을까? NS급을 가진? 절대 없어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원리는 아니고요. 지구의 선생님이 핵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렇지. 철. 네,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외핵은 무슨 상태라고 했지? 액체 상태.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을 가지는 외핵이요. 지구 자전 혹은 온도 차에서 움직입니다. 대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자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코어 보셨어요? 코어 이런 거 말고 코어. 이 영화 코어가 보게 되면 지구 자기장에 이상이 생겨서 지구 자기장이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이 지구 자기장을 회복시키는 이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막 철새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창문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우주에서 엄청나게 에너지가 큰 고에너지 입자가 들어와서 구조물들을 녹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지구 자기장의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외권에는 이렇게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분포가 모두 지구 자기권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구 자기권은 태양풍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요. 태양풍은 뭐냐? 솔라 윈드입니다. 대전 입자들의, 전기를 띤 입자들의 흐름이에요.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한다면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전기를 띤 입자들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권이 앞쪽은 납작하고 뒤쪽은 길게 뻗어 있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되고요. 또 하나, 여기 보입니까? 뭐라고 돼요? 벤 앨런대라고 되어 있죠. 이 벤 앨런대는 대전 입자, 즉 전기를 띤 입자가 밀집되어 있는 도넛 형태의 방사선대를 벤 앨런대라고 하고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벤 앨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접근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외권, 자기장, 자기권, 벤 앨런대 거의 같은 말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엄밀히 다르죠.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자기권이고 대전 입자 밀집된 곳이 벤 앨런대인데 그들의 역할은 동일하기 때문에 외권, 자기장, 자기권, 벤 앨런대를 같은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네. 외권은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을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외권에서 공부하는 건 이거라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들의 역할이 뭔데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태양풍, 솔라 윈드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우주선이라고 있어요. 비행 접시 이런 거 말고 코즈믹 레이.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입자를 띤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엑스레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지구 자기장, 자기권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가 되냐면요. 태양풍, 솔라 윈드, 그 다음에 우주선, 커즈믹 레이. 다시 말해 고에너지를 띤 입자들을 막아줍니다. 네, 바로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다?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전 중요하죠. 즉 외권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최종으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자, 지구에요. 외권이 그리고 지구의 자기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태양풍과 무엇을? 우주선. 둘 다 합쳐서 고에너지 입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만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차단합니다. 최소한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생명체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요? 네, 그렇죠. 바로 원시 바다에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했지? 그냥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 최소한의 조건이 이거예요. 외권에 자기권이 형성이 되고 이들을 차단시켜야지 생명체가 바다에서라도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 그렇죠. 기권에서 무엇이 성충권의 오존층이 무엇을 차단하게 되면 자외선을 차단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무엇이 등장한다? 육상생물이 등장한다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외권의 자기권 무엇을 차단하고 기권의 성충권 오존이 무엇을 차단해서 그로 인해서 생명체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능에 출제가 되었고요. 당연히 이미 수능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서술형 평가, 객관식 모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물권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정리해서 외권까지 포함시켜서 최종으로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해보도록 할까요? 전 단원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지구계의 하위 권역, 지구계. 계라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지구 아래쪽에는 지구를 포함하는 것은 하늘, 땅, 바다, 생물,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우주까지 모두 우리가 지구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직권, 기권, 수권은 무엇으로? 잘했어. 층을 나눠서 공부했어. 층상 구조를 가지고 공부했어. 그럼 무슨 층인지 아셔야 되겠죠? 지각, 멘틀, 그리고 핵.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권은 대립권, 성충권, 중간권, 열권. 기권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분포에 따라서 수권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입니다. 어떻게 하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 분포에 따라서 이 중에서 뭐라고 했죠? 수온 약층 안정하고요. 성층권, 열권 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기권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온도 분포 그 이후 안정, 불안정한 층, 그 다음에 각 층의 특징까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더불어 생물권의 등장과 진화인데요. 선생님이 등장한 것과 진화한 순서를 이렇게 언급해 드렸는데 생물권은 뭘 정리해 드려야 됩니까? 앞에서 얘기한 생물권의 등장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 정리해야 되죠? 선생님이 외권과 기권에서 각각 자기권과 오존층이 생겼을 때 어떤 생물권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권은요, 선생님 지구 자기권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지구 자기장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벤 앨런대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시험에서 대전 입자가 밀집된 방사선 모양의 도넛 형태가 어딘가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벤 앨런대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기권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큰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동급으로 정리해도 된다는 거. 무슨 역할을 한다?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한다. 솔라 윈드, 커즈믹 레이, 엑스레이 같은 뭐다?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을 한다고요. 그럼 뭐가 될까? 보호막을 역할을 하겠죠.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최소한 이 조건은 돼야지 어떻게 된다? 바다에서 생명체가 등장한 거예요. 즉 굉장히 초기에 생명체가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등장했을 때는 이 조건은 만족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 드렸고요. 자, 내신 기초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19쪽 문제입니다. 자, 19쪽에 5번, 6번, 7번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나랑 공부했으니까. 자, 그럼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보도록 하면은요. 지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름도 다 봐야 되는 거야. 자, 1번 직권은 단단한 고체 지구의 영역이며 지구계의 다른 권역과 물질의 이동이 이동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늘, 땅, 바다, 생물 모두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2번 볼게요. 기권은 지구의 대기층을 말하며 지구계의 다른 권역과 물질 및 에너지 이동이 활발하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물질 및 에너지 이동이 원활하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하지만 옳지 않은 것들이 있으므로 이걸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수권은 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열 용량이 커. 조금 달리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비열이 크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 용량이 커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 보도록 하면은요. 생물권은 수권, 직권, 기권, 외권에 모두 걸쳐 나타난다. 외권은 우주 공간이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외권은 생물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번 해당 사항 없고요. 5번 볼게요. 오존층이 존재하여 지구 생명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외권인가요? 아니죠. 기권의 오존층이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오존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권이 아니고 기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6번 보도록 하죠. 자, 지구계의 하위 권역이 뭔지 쓰라고 해요. 자, 이 권역은 지구 대기권 바깥 영역에 해당한대요. 사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 두 번째, 지구 자기장은 이 권역에 들어오는 태양풍 우주선을 막아준다. 보호막의 역할을 해서 생명체를 보호한다고 했죠. 마지막. 자, 지구계의 다른 권역들보다는 물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네. 지구와 우주는요, 에너지 이동을 원하는 편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받은 만큼 내놓는 거,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요. 그런데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이 바로 뭐다? 외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기권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기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A, B, C, 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 뭐라고요? 대륙권. B. 뭐라고요? 그렇죠. 상층권. C. 중간권. D. 열권입니다.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1번. 일변화가 큰 거. 되게 희박하다. A가 아니고 어디? D. 열권이어야 되고요. 2번. A층에서 대륙권에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표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자, 3번. 자, 구름, 강수 등의 기상현상 어디만 나타난다? A. 대륙권이죠. 그래서 B층이 해당이 없고요. 4번. 안정하다. 뭐라고 했죠? 성층권과 열권입니다. 따라서 B, D가 돼야 되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볼게요.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준다. 오존층이 있는 것은 네, 바로 B, 성층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두 번째 시간 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복습 강조해 드리니까요. 오늘 공부한 거 복습 꼭 하시고 책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